네, 현대물리 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6장의 제목은 하이드로전 어텀 수소 원자의 퀀텀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인류가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탐스라는 러더포드를 통해서 우리가 원자 모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원자 모형은 제일 간단한 수소가 내는 빛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어라는 스타가 나타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그 전장에서 얘기한 건 보어는 수소를 설명을 했지만 수소의 에너지 준위 같은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조금 복잡한 리튬이나 힐륨 같은 것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수소 내에서도 스펙트럼 인텐시티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었고 보어의 모델이 양자역학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랬고 여러 학자들은 이제 양자역학을 좀 더 미세계를 기술하는 좀 더 펀더멘탈한 그런 기작이 있지 않을까,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F는 MA와 같은 그런 이퀘이션을 끌어내자 하고 끌어낸 것이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미시세계를 적용시키고 에너지나 다른 것들 양자화되어 있는 것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바로 챕터 5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소 모형을 보호의 원자모를 배웠다가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다루기 위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래서 6장은 뭐냐면 그러면 옛날에 보호가 했던 그런 것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하이드로전 보호가 풀었던 거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는 퀀텀 시어리를 가지고 풀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탐슨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고 원자가 그 다음에 러더포드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죠? 푸딩 모델이고 이거는 뭐 셀레시알 모델이라고 해서 행성 운동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보호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테이션이라는 궤도가 있고 그 궤도에서 전자는 자유롭게 컨스탄트 오브 모션처럼 움직이고 그 궤도에서 궤도 사이로 천이가 일어날 때 빛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원자가 이렇게 둥글고 여기에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정 궤도에서는 안정되게 돈다는 것이 바로 보어의 모델입니다. 양자역학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전자가 도냐? 이거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갑자기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가 에너지나 그런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른 모양을 갖습니다. 이게 전자가 분포화될 확률인데 이런 확률을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갖고 공간상에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울 겁니다. 양자역학을 배우면 여러분이 상황에서 배우면은 양자역학 2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수소에 대해서 풀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리거러스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 동안 배우는 건데 현대물리에서는 그걸 다 풀지 않고 어떻게 퀀텀 시어를 가지고 하이드로전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정성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겠죠?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양자역학을 가지고 하이드로전 어텀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션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하이드로전 어텀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는 뭐 그냥 원리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3D디멘전에서 다음 것이 써져 있고요. 이거는 라플라시안 형태로 써져 있는 거죠. 라플라시안 아시죠? 그레디언트 스퀘어나 나오는 거 F4 형태로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텀 항상 또 풀었었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E-U니까 거의 키네틱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풀고 수소 원자에는 원자 핵에 전자가 구속된 형태니까 이 전자의 운동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다 쓸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지어져요. 이게 뭐죠?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쿨론 포텐셜을 갖고 애들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마이너스 의미는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고 무한대에서 아주 오래 떠진 무한대에서 포텐셜을 제로로 놨을 때 지금 이 포텐셜이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의미를 빼게 되겠습니다. 속박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봅시다. 우리는 라플라시아는 x, y, z 형태의 카티시안 형태지만 얘는 이제 r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r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 스퀘어 형태로 죄송합니다 왔어갖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r을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라플라시안을 R에 대해서 라플라시안을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의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보다 그냥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한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면 좌표계, 구면 극좌표계라고 하는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좀 배웠죠? 배웠습니다. 역학 시간에 배우고 수리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렉탱귤러가 x, y, g의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인데 이게 직교하는 세 개의 그 x 벡터, y 벡터, g 벡터에서 이루어진 그런 코디네이트라고 하면은 그 얘는 r 세타 파이라는 그런 서로 오소고날한 그런 코디네이트를 갖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r은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 요거 것을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체가 여기 있다가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면 전자는 x, y, g의 세 개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r하고 그다음에 세타라고 있는데 세타는 뭐냐면 폴라 앵글이라고 해서 여기 극으로부터 떨어진 요만큼의 앵글을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는 0에서부터 이쪽 파이까지만 존재를 하게 돼요.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파이라고 있는데 파이는 이렇게 이쪽 x축으로부터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이게 어지뮤탈 앵글이라고 해서 방위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경도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돌아가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알세타 파이를 극좌표계로 이렇게 x, y, g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극좌표계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나 구에서 무언가 움직인다 그러면 극좌표계가 정말 편합니다. 그 구면 극좌표계가. 그래서 여기는 r 이쪽으로 세타 그다음에 파이 값이 되겠습니다. 파이는 요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지구의 적도를 따라서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수소의 모양인데 수소의 모양하고 어떻게 돼요? 코디네이트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실은 스페리칼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것을 나름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는 구면좌표기 형태의 R 형태 써지니까 요 라플라시안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 이건 어떻게 나오죠? 수리물리책에 다 나옵니다. 네, 여기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그 구면 극좌표계의 라플라시안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리물리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식을 쓰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여기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U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이게 쿨론 포텐셜 쓰면 되겠지. 쿨론 포텐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갖고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2는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요거 알자승 사인 세타를 양변에다 곱해줘요. 여기다가 곱해주고 여기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자승 사인 세타 여기는 이제 약분이 되고 없어지고 알자승 사인 세타가 여기 또 있나요? 약분이 되고 없어지겠고 사인 자승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하나 남겠다 여기는 그지? 사인 세타 하나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자승 사인 세타 써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 알자승 사인 세타 때 알자승이 약분이 돼갖고 얘하고 사인 자승 세타가 되고 이런 형태로 써지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여기 써지고 알자승 사인 세타 사인 자승 세타니까 요것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 아까 곱해준 값 요 값이 곱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0이니까 그대로 0기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쿨론 포텐셜이 되겠고 이것만 보면은 이게 구면 극좌표계로 표현된 그런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풀면은 이제 하이드로전의 어텀에 대해서 푼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뭘 풀어서 뭐 하는 거죠? 푸사이를 구하는 거야. 푸사이를 구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죠? 푸사이의 의미가 없고 요거를 스퀘어를 취하게 되면 얘가 그 시점에서 얘가 발견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기 때문에 시간 따라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위치에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었을 때 공간별로 어떤 분포를 갖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값이에요. 자, 여기 보면 수소 원자는 1D에 2D에 3D입니다. 3D니까 3D입니다. 3D. 왜냐면 코디네이터가 세 개가 필요했잖아. 3D입니다. X, Y, G를 쓰지 말고 이제 R 세타 파이를 쓰자고 하는 이제 3D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D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많이 풀었단 말이지. 그죠? 뭐 풀었죠? 보어 모델도 그렇고 인피니트 월 모델도 그렇습니다. 1D입니다. 1D 이렇게. 근데 인피니트 월 생각하면
자, 여기 안에 갇혀 있는 파티클이 이제 원디 이케이션입니다. x축에만 의존하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뭘 했냐면 퀀텀 넘버 n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퀀텀 넘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D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1D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3D로 가면 퀀텀 넘버가 하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separation of variable, 변수 분리라는 방법을 써갖고 풀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그 전에 썼었습니다. 그 타임 인디펜던트가 아니라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인디펜던트하고 디펜던트 텀으로 나눠갖고 변수 분리를 해갖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똑같이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타임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여기에 이제 푸사이가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을 해요. 베리에이블 세퍼레이션이 통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베리에이블 세퍼레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푸사이가 r 세타 파이 함수인데 이 r 세타 파이가 각각의 펑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은 r에 대한 함수, 어떤 펑션은 세타에 대한 함수, 어떤 펑션은 파이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베리에이블 세퍼레이션입니다. 물리에서는 많은 경우가 이렇게 전부 다 아니지만 이렇게 베리에이블 세퍼레이션으로 풀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의 특징은 각각의 함수가 only r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쓰는 이 편미분들은 다, 나머지 변수들은 다 이제 상수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라운드 푸사이의 라운드 r이 되겠는데, 얘는 아까 쓰니까 라운드에 r 세타 파이가 이제 함수가 되겠는데, 여기는 r에 대한 함수니까 편미분이니까 얘만 변수가 되겠고요. 얘들은 다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세타와 파이는 쓰고 only r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줄 수가 연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세타인 경우에 세타 빼놓고 다 끌어나올 수 있고, 파이 같은 경우에는 파이를 빼놓고 다 끌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수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풀어보게 되면 다음 식이, 밑에 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올 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변에다가 다 r 세타 파이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를 풀게 되면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 값하고 r 세타 파이하고 세타 파이가 없어지는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r에 대한 식, 그다음에 세타에 대한 식, 그다음에 파이에 대한 식,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식이 나오면은 이제 볼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식부터 봅시다. 여기는 r하고 세타하고 r에 대한 함수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고, 여기는 only 세타에 대한 식이고, 얘는 only 파이에 대한 식이에요. 그다음 여기 또 세타하고 r하고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합시다.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옮겼으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붙고 다음 식 써지겠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자, 나머지는 다 완전 그대로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는 뭐에 대한 함수죠? 얘는 뭐예요? 파이에 대한 함수입니다. 여기는 아니죠? 여기까지요. 그죠? 여기는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r에 대한 함수, 세타에 대한 함수, 세타 r에 대한 함수입니다. r하고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펑션이 나왔는데, 펑션이 r하고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왔는데, 그때 옆에 있는 펑션이 얘는 파이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 두 개가 같아요. 그러려면은 항상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상수여야 돼요, 상수. 그렇지 않으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쭉 나왔는데 g제곱이 뭐 감마 s퀘어 이렇게 나왔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이 모든 변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얘는 상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수여야 됩니다. 그 상수를 여기서는 그냥 c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ml 스퀘어. 이건 나중에 퀀텀 넘버랑 연결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요? 이건 에너지 형태로 썼었고, 예전에는 에너지와 관계 있어갖고 2라고 썼는데 얘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퀘이션 이퀄 이거, 또 이거 이퀄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상수를 그냥 갖다 써서
이 이퀘이션 하나하고 또 하나 뭐예요? 이거 equal ml 스퀘어 이게 이거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이퀘이션 하나 따로 놓고 이거 equal 이거 빼고 이거 이퀘이션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잘 보면 이제 요거하고 equal 요것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R에 대한 함수인데 사인 세타 사인 자승 세타가 있고 여기도 R에 대한 함수 사인 자승 세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인에만 있고 그러니까 얘가 사인 자승 세타로 잘 나눠주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사인 자승 세타 밑으로 오겠고 얘도 없어지고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자승 세타로 양변을 다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사인 자승 세타 나눠지겠지, 그치?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인 자승 세타 나눠지면 여기는 순수하게 R에 대한 함수, 세타에 대한 함수, R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돼요, 그죠? 그리고 세타에 대한 함수를 이쪽으로 옆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바로 옮긴 값이고요. 이 값은 뭐냐면 여기 R에 대한 함수하고 R에 대한 함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D로 옮겨갖고 이렇게 사인 자승 세타 나눠준 값을 옮겨갖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거에다가 요거 쓴 겁니다. 요게 바로 요거예요. 참 다시 요거 해당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그냥 요거를 자승세타 나눠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얘가 상수잖아. 상수를 사인 자승세타 나눠주면 역시 또 상수가 되겠지, 그지? 상수에다가 어떤 세타 펑션을 빼준 겁니다. 세타로만 이루어진 함수예요. 얘는 R로만 이루어진 함수야. 그게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R에 대한 함수하고 세타에 대한 함수가 일반적으로 계속 이퀄이 성립하려면 얘도 역시 또 상수가 됩니다. 그 상수를 우리가 L에다가 L 플러스 1을 곱한 형태로 써주게 됩니다. 여기서 M하고 L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는 다 이제 상수에 해당된다는 것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퀘이션이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까? 몇 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거 하나가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꼴 이거니까 이게 상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퀄에 대한 식 하나, 이거에 대한 이퀄 식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 이꼴 이거에 대한 식이 어디냐면 이 식이 되겠고, 그리고 이거 MLS L 스퀘어에 사인 자승 세타하고 세타 펑션이 들어있는 게 이거랑 같다는 것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이 지금 하나, 둘, 3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식이 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세타 함수인데 세타 펑션인데 세타에 대한 함수로만 나왔고 파이인데 세타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자, 파이입니다. 여기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와있죠. 세타, 그지? 여기 뭐예요? R에 대한 함수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R 세타 파이가 이렇게 변수 분리를 가정했더니 각각 디퍼런셜 이퀘이션 3개로 분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장에서 뭘 했냐면 그 변수 분리를 통해 갖고서 우리가 주어진 이런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터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런 변수를 통해서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 3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R에 대한 것만 나오는 레디알 이퀘이션, 그러니까 세타만 있는 세타 이퀘이션, 그다음에 파이만 있는 파이 이퀘이션 3개 구했습니다. 순서는 이제 거꾸로 쓰게 했는데 아까랑 이 이퀘이션을 보면 다 R에 대한 함수라는 거지. 레디알 디렉션의 어떤 모션을 다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타가 주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만큼 떠졌을 때 이쪽 방향 움직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운동을 다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폴라 디렉션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즈미탈 디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위도가 아니구나. 경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적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셋 다 각각의 퀀텀 넘버가 나와요. 아까 지금 뭐 여기다가 그 M도 나오고 L에 대한 값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다음 요건 R에 대한 이퀘이션이잖아요. 여기 E가 나왔지만 우리 현대물리에서는 요거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리거러스하게 풀어갖고 나와서 어떤 결론을 끌어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소개하는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걸 다 푸는 거는 이제 양적학 얘기했지만 양적학 2에서 한 달 동안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소개하는 형태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받아들이는 형태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 그 첫 번째 이퀘이션 R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퀀텀 넘버 n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으면 이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라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폴라 이퀘이션인데 여기서의 운동은 오비탈 퀀텀 넘버라고 나오고 L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운동량, 가운동량의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자화되어 있는 걸 나타내고요. 여기 퀀텀 넘버 프린시팔 퀀텀 넘버, 에너지 퀀텀 넘버가 1, 2, 3 나오는데 여기서 오비탈 퀀텀 넘버 같은 경우는 0, 1, 2, 3이 나오게 됩니다. 재미난 거는 요 두 이퀘이션 릴레이션이 있어 갖고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n이 1이 n보다는 하나 항상 작게끔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n이 3이다. 그러면 오비탈 퀀텀 넘버는 0, 1, 2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n-1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지멘탈 그 디렉션의 운동은 앵귤러 모멘텀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얘는 0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좀 다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형태로 가지고 그 최대값은 위의 이퀘이션하고 또 커플이 돼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L 2까지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 책에서는 처음에 어지멘탈 디렉션에 어떤 양자화된 값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두 개를 그냥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요건 나중에 또 다를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퀘이션을 변수 분리를 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나름 세 개의 디커플드 된 이퀘이션으로 유도해내고 이거 푸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물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퀘이션 나온 것은 그 프린시플 퀀텀 넘버, 에너지 퀀텀 넘버라고 했고 n이 1, 2, 3이 되어 있고요. 3처럼 이렇게 정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퀘이션은 오비탈 퀀텀 넘버라고 했고 L, n보다는 하나 작은 값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비탈 퀀텀 넘버입니다. 앵귤러 모멘텀의 양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어지미탈 방향의 어떤 운동은 그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그래갖고 가구동량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는 값도 그렇고 방향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값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거는 요 오비탈 퀀텀 넘버랑 연결돼 갖고 그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퀀텀 메케닉스에서 배우게 되고요. 우리는 이걸 풀지는 않고 그 다음부터 얘를 어떻게 트리트를 해갖고 어떤 물리적인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얘를 이제 리거러스하게 다 푸는 거는 스페셜 펑션도 배워야 되고 막 그래요. 그냥 그건 양자역학에 사는 거고 여기서 물리적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